자, 이제 또 오늘 전반적으로 분석 내용들이 조금 나쁘진 않았습니다. 그죠? 일단 포르투갈도 너무 좋았고, 잉글랜드가 오늘 뻥글랜드였다. 정말 잉글랜드 피해자들 또 너무 많았던 어제 새벽이었다.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휴스턴 역배 좋았고요. 템파베이 맥클라는 홈 경기만큼은 절대 부정할 수 없다 말씀을 드렸었는데, 야, 홈에서 또 이런 행보들을 조금 보여줬지. 오늘도 패배를 당했어. 템파베이 조금 지켜봐야 된다. 이러면 조금 그런 행동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. 자, 그 가운데 또 이제 시애틀 좋았고요. 여러 조금 경기 방향성들도 나쁘지 않게 또 진행이 됐었는데, 자, 무엇보다 오전 경기 중에서 제일 또 핫했던 경기는 역시 또 필라델피아였다. 필라델피아 5대0으로 끌려가던 경기를 또 6대5로 역전을 해서 또 8대6으로 또 역전을 당합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14대9로 또 승리를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필라델피아 9회 초에 또 대량 득점, 무엇보다 상당히 또 의미 있었던 내용이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SK님 축하드립니다. 오늘 또 5콩 후원 또 너무 감사드리고, 오늘 거의 한 200콩 가까이 드셨죠? 200콩 가까이 또 SK님은 또 드셨다. 너무 좋았죠? 화이팅. 오늘도 잘 먹어보자고. 네,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또 보선 또 너무 좋았습니다. 보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뭐 선발에서 우세가 조금 있었죠. 소니 그레이 또 설리반 매치였는데, 초반에 약간 보선 타격이 조금 안 터져졌어요. 안 터져졌지만은 조금 그 이후로 계속해서 콜로 불펜들을 조금 공략을 하면서 조금 보선이 또 승리를 잘 거둬갔다. 자, 어제는 또 오릭스 역배 소뱅 조심하라 말씀을 드렸죠. 소프트뱅크 조심하시고, 롯데 역배 가능성 일단 충분히 또 볼 수 있는 내용이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만큼, 자, 일단 오늘 경기도 일단 더 좋은 족중 또 기대를 해주시면서 분석 내용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도 부탁을 드리겠고요. 오늘 또 메인 라인업 상당히 또 메리트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메인에 또 무게감을 두시면서 나머지 배팅도 한번 또 충분히 또 가져가셨으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부터 곧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자기 또 이게 화면이 너무 커져버렸네요. 이거 어디까지 커진 거야? 조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조절이 안 되네. 잠깐만요. 이쪽에서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이없네요. 네. 자, 출발하겠습니다. 출발. 자, 첫 번째 경기입니다. 자, 제일 먼저 주니치와 요코비 경기부터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경기는 주니치가 좀 몰리긴 했어요. 구매율 자체도 조금 몰렸었고, 야, 과연 또 주니치가 일단 요렇게 몰릴 경기인가 이런 생각 좀 했단 말이죠. 왜냐면 또 상대 전적이 또 무엇보다 요코베이가 주니치전에서 조금 강했거든. 그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의외의 경기였다.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오늘 경기는 아무래도 사쿠라이와 일단 아즈마의 등판 일정이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또 사쿠라이의 불안 요소를 조금 부정을 할 수 없겠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또 이제 사쿠라이가 최근에 또 교류전에서 3경기 동안 2승 무패를 또 달렸어요. 그러면서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갔던 부분도 좀 있었고, 일단 또 아즈마는 또 교류전에서 약간 조금 오릭스전의 1승, 또 니오넴전의 1패, 요를 조금 기록했던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,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, 일단 기본적으로 사쿠라이가 지바롯데, 소뱅전, 뭐 라쿠텐전 나름의 또 선방을 조금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이 친구는 꾸준한 실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올 시즌 또 요코베이전에서도 상당히 또 약간 대량 실점으로 조금 무너졌던 내용도 좀 있기 때문에 사쿠라의 요코베이전은 딱히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다.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반면 또 아즈마 같은 경우도 물론 또 약간 최근에 기복도 좀 있고 뭐 그랬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꾸준히 주니치전만큼은 꾸준한 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절대 또 부정할 수 없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가운데 또 시즌 맞대결도 지금 현재 5승 1무 3패로 또 요코베이가 또 주니치를 잘 공략을 해요.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요코베이 사이드로의 또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 가운데 또 5.5 기준점이 잡혀 있어요. 어제도 이제 또 5대7이었죠. 5대7로 주니치의 승리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어제보다 오늘 선발들이 조금 무게감이 더 떨어질 수 있다. 이런 부분이 좀 있긴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아무래도 조금 오버사이드로의 또 공략 포인트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아즈마도 일단 시즌 초반에는 또 좋았었는데 최근에 실점이 많아요. 실점이 꾸준하게 조금 주어지고 있고 사쿠라이 역시도 꾸준한 실점률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5.5 경기는 아닙니다. 5.5 기준점 오버와 함께 요코베이 사이드 한번 더 공략 포인트로 두신다면은 역시 또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자,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소프트뱅크와 오릭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또 어제 말씀을 드렸죠. 어제 경기 때 무엇보다 소뱅 조심하시라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고, 우리가 또 오릭스 역배로 일단 접근 포인트를 가져갔다. 제일이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오늘 경기도 이제 또 소뱅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나카무라 또 등판 일정이고요. 오릭스는 또 타지마가 또 등판할 일정이다. 자,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타지마도 조금 불안하죠. 최근에 또 이제 또 교류전에서 2연패를 당하고 히로시마전에서 또 4이닝 동안 5실점, 또 소뱅전에서 7.2이닝 동안 6실점으로 최근에 피칭 내용들이 조금 안 좋았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이제 또 타지마의 피칭 내용은 상당히 또 불안할 수가 있다. 심지어 또 2군 소뱅전이었어요. 직전 경기는 2군 소뱅전에서 6월 16일 날 한번 털리고 또 1군 복귀전이기 때문에 일단 이 패턴은 과연 또 이제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.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가운데 또 나카무라 역시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올 시즌 불펜에서 일단 나름의 또 피칭 밸런스를 조금 만들어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,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오늘 경기 선발로서 또 복귀를 하는 경기인데요. 선발로서는 상당히 또 오랜만에 또 복귀를 하는 경기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선발로서 또 이제 조금 무게감이 조금 떨어진 친구이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또 소뱅도 선발이 조금 불안하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가운데 양 팀들의 맞대결이라면은 지금 경기 어떻게 보면 또 7.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버사이드를 또 공략 포인트도 한번 또 고려 대상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어제 경기 같은 경우도 또 나름의 또 타격감이 조금 펼쳐졌죠. 그러면서 조금 분위기를 조금 잘 만들어갔던 타격전이었는데요. 일단 역시 또 오릭스가 또 5대0 일단 소뱅이 또 이제 득점을 못했던 부분들은 좀 제일이한테 묶여있기 때문에 좀 그랬습니다. 자, 시즌 맞대결 6승 2패다. 6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, 자, 무엇보다 이제 또 소프트뱅크 투수들이 오릭스전에 상당히 또 고전을 하고 있어요. 정말 또 어떻게 보면 준수한 카드를 꺼내더라도 뭐 오츠나 뭐 최근에 또 좋았던 뭐 선발들을 전부 다 꺼냈을 때도 실제 또 이제 팀방울 자체가 4.43입니다.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소뱅 불펜진들 선발진들이 계속해서 오릭스전에서 많은 피안타를 조금 허용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는 점이고, 그런데 나카무라가 또 이제 선발 2이닝 소화 조금 안 되는 친구지. 그렇다면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오늘 그래도 타지마 사이드로 또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고 좋은 경기이기 때문에 한번 또 용기는 오버로도 접근 포인트, 또 오릭스 역배로도 한번 접근 포인트 고려하시기에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다. 요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시즌 맞대결 소뱅은 올 시즌 세이브한테 약해요. 쥐약이야. 그리고 또 이제 오릭스전도 6승 2패로 오릭스가 소뱅을 상당히 또 잘 잡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했을 때 오늘도 역시 또 소뱅 정배당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. 오릭스 역배 그리고 또 오버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래요. 둘 다 불안하긴 하지, 그지? 그런 애도 좀 없잖아 있는데 타격감에서는 오릭스가 유난히 또 소뱅 투수들을 잘 괴롭힌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또 두 경기 조금 끝이 났고요. 일단 또 한신 경기를 또 우천 취소죠.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좀 일부러 표에서 일단 뺐다. 아까는 조금 우천 취소가 아니었는데 일단 확정이 됐어요. 자, 지금 현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LG와 또 삼성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는 또 이제 LG가 또 나름의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갔던 내용들이 좀 있었죠. 그랬던 내용인데 생각보다 삼성한테 또 추격을 또 허용을 했습니다. 그랬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, 오늘 또 토로스와 오르클린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된 내용이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무엇보다 이제 또 토로스 같은 경우도 올 시즌 삼성전이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좋았어. 삼성전 두 경기 동안 2전 전승에 0.75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럴 정도로 삼성전의 2전 전승에 또 0.75로 깔끔한 방어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, 반면 또 오르클린도 역시 또 LG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. LG전에서 나름의 또 선방했던 피칭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일단 오르클린은 원정 피칭이 조금 불안하죠. 원정에서의 또 경기력들이 조금 떨어지는 면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또 LG 사이드를 또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역시 또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또 이제 LG가 최근에 또 분위기가 좋아요, 그죠? 약간 조금 타선의 분위기도 조금 올라와주고 있고, 전반적인 경기력도 조금 상승세를 조금 달리면서 조금 분위기 여러 걸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. 최근 4연승 거기다 또 이제 뭐 10경기 동안 이제 7승 3패 7할 성적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여기는 LG 사이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
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언어바가 이제 8.5가 좀 잡혀 있는데요. 언어바가 조금 고민입니다. 언어바가 일단 뭐 어제도 약간 7점이 딱 났어요. 7점이 딱 났지만은 일단 저는 올 시즌 삼성 경기 자체가 뭐 득점도 또 많이 하고요. 또 일단 실점도 또 많은 팀이기 때문에 웬만한 기준점은 그냥 조금 무시하고 조금 넘어가는 케이스들도 왕왕 보여주고 있지. 그러다 보니 자, 일단 8.5라면 한번 또 오버를 조금 겨냥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8.5 기준점은 오버, 승패를 하면 LG 사이드 이렇게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게임은 이제 또 롯데와 NC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롯데 역배당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. 어제 롯데가 또 2.19 이렇게 조금 받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일단 아무래도 박세용이 또 NC전에 좋았다. NC전에 좋았고 라일리가 비록 또 이제 나름 또 롯데전에 또 나쁘지 않은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은 최근 라일리가 조금 얻어맞고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. 직전에도 일단 피홈런이 3개였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도 이제 약간 로드리게스와 테일러의 매치라면은 실질적으로 이 경기는 저는 약간 로드리게스의 선발 우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로드리게스가 올 시즌 NC전 조금 고전했어요. NC전에서 상당히 조금 고전했었고 최근 또 이제 홈 경기가 좀 열악합니다. 홈에서 6경기 동안 8.13의 방울로 상당히 또 약간 NC전도 좀 안 좋고 홈 경기도 안 좋고 이런 내용들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최근 피칭이 좀 달라졌어. 직전에 약간 SSN에서 7이닝 동안 2피 홈런을 맞긴 했지만 솔로포 2방이었습니다. 7이닝 2실점에 또 호투를 조금 보여줬고요. 자, 그런데 또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LG전에서도 6이닝 동안 1실점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2경기 동안 반등세 역시 또 퀄리티 스타트를 계속해 조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반면 또 이제 테일러도 또 올 시즌 무엇보다 롯데전이 좀 안 좋았어요. 롯데전 2경기 동안 1승 1패를 기록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7.36이었어. 7.36으로 상당히 조금 내용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조금 겪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물론 테일러도 약간 호투 중이긴 하지만 원정 피칭이 또 불안합니다.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한다면은 일단 선발이 약간 비슷하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선발은 조금 비슷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카드인데 자, 무엇보다 최근에 롯데가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최근 이제 또 7경기 동안 6승 1무입니다. 6승 1무로 상당히 또 좋은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다면은 반면에 또 NC는 지금 현재 3연패죠. 3연패로 조금 하락세를 좀 띄고 있다는 점도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팀이든지 또 분위기가 또 올라갈 때 상승세를 절대 또 무시할 수 없다는 점들. 선발이 팽팽하다면은 전 요 경기를 롯데 역배당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어제 경기 때는 약간 저득점 가능성을 조금 봤던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. 오늘 요 경기는 10.5 기준점이라면은 일단 둘 중에 하나는 터질 것 같아. 실질적으로 조금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인데 저는 약간 터진다면 또 테일러 쪽이 될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.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10.5 기준점이라면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. 일단 이유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. 저는 약간 오버사이드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왜냐면 또 상대전이 둘 다 좀 안 좋긴 했거든. 안 좋았고 홈 약세, 원정 약세다 보니까 일정 수준 그냥 완벽한 피칭 내용들의 그림들은 조금 안 나올 거예요. 약간 치고받는 가운데에서의 롯데 우세를 조금 보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게임은 또 KT와 SSG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상호와 김민준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. 자, 민준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경기를 치렀어요. 2경기를 치렀지만은 정말 1군급의 피칭 내용들은 전혀 아니었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올라왔지? 이런 생각이 조금 들단 말이죠. 일단 어제도 이제 KT가 13대2로 또 승리를 거뒀죠. 상당히 또 대승을 거뒀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KT가 상당히 또 불이 붙어있던 타격감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김민준 카드는 조금 불안할 수가 있겠다. 자, 지난 경기 때 롯데전에서 4.1인 동안 4피안타 2실점을 했습니다. 이닝 소화 전혀 안 됐고요. 자, 그런데 또 LG전에서는 무엇보다 3.2이닝 동안 3피안타 5실점을 했어요. 5실점을 하면서 일단 고졸 신인이다 보니까 역시 선발 기회를 조금 받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역시 또 조금 내용적으로 4사구 허용, 볼레도용 여러분 조금 문제가 되는 친구라서 조금 좋을래야 좋은 패턴은 아니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반면 싸워도 올 시즌 약간 SSN에서 조기 강판 경기가 좀 있긴 합니다. 그것도 홈 경기가 좀 안 좋아요. 홈에서 또 이제 2승 3패 또 4.85 이렇게 조금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
홈 경기의 열악함을 조금 보여주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김민준의 불안 요소가 조금 더 큰 경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KT의 정배당은 조금 납득할 수가 있겠다.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어제도 뭐 KT 빠따 충분히 또 이제 증명을 했던 내용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, 최근에 또 사우어가 나름 또 퀄리티 스타트를 2경기 연속으로 조금 만들고 있죠. 그 부분도 조금 긍정점. 일단 요 경기도 역시 또 10.5 기준점이 좀 잡혀 있는데요. 10.5 기준점이라면 요 경기도 조금 좀 오버 가능성 조금 보고 있습니다. 오버 가능성 조금 좋아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한번 또 일단 좋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지 않을까. 일단 어제 또 대량 득점의 여파 김민준 카드는 어제보다 훨씬 불안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자, 다음 게는 이제 또 최민석과 에르난데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경기 하나가 류현진 카드를 꺼내고 어떻게 보면 질 뻔했어요. 그죠? 일단 마지막에 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실제 또 하나마인 가셨던 분들이 전부 다 터졌던 경기였어. 저 역시도 어제 하나마인을 조금 좋게 봤다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, 기아를 일반승으로 가져갔죠. 근데 또 기아가 마인을 하고 하나가 일반승을 했다. 이런 그림들이 좀 있었는데, 자, 무엇보다 이제 또 에르난데스도 홈 경기가 안 좋아요. 홈 경기가. 물론 또 최근에 뭐 직전 NC전에서도 6이닝 동안 7피안타 5실점 하면서 또 무너졌던 내용들이 좀 있었고, 홈 경기가 올 시즌 6경기 동안 1승 2패 6.04야 그럴 정도로 홈에서 조금 부진한 면들을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이고, 두산전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이 경기는 호투로 승리를 거둔 건 아닙니다. 타선의 지원을 받아서 승리를 거뒀던 내용이기 때문에 두산전도 실제 내용적으로는 너무 안 좋았다.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반면 또 민석이는 좀 다르지. 민석이는 뭐 직전 이제 또 KT전도 6이닝 동안 1실점 이렇게 조금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갖고, 뭐 기아전도 이제 또 7이닝 동안 2피안타 1실점 이렇게 조금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또 이제 잘해주고 있어. 곽빈 못지않게 민석이도 좀 커져가고 있는 내용이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올 시즌 또 13경기 동안 8경기로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고 있다. 야, 이 지표 정말 토종 선수로서 조금 좋은 지표를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용인 에르난데스의 홈 피칭이 불안하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신다면은 왜 하나가 정배당일까? 전 조금 납득은 안 된단 말이죠. 충분히 또 두산 역배 가능성 조금 노림수를 가져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거를 좀 보고 있고요. 개인적으로 10.5 기준점이 좀 잡혀있는데 어느 반은 조금 손이 안 갑니다. 이 경기는. 왜냐면 또 이제 또 물론 또 민석이가 올 시즌 두산전은 첫 등판이긴 합니다. 근데 작년에도 이제 또 하나전에 또 좋았어요. 두산전이 아니고 하나전이죠. 하나전에 또 좋았고 올 시즌 하나전 첫 등판인데 무엇보다 하나전에 나쁘지 않았던 카드였거든. 그러다 보니 전 충분히 또 민석이의 호투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. 여기는 어느 번은 패스하시고 두산 역배 한번 또 과감하게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게임은 또 키움과 기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무엇보다 안우진과 양현종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내용이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무엇보다 이제 또 안우진도 최근 약간 기복은 좀 있죠. 뭐 좋았던 경기도 좀 있고 나빴던 경기도 좀 있고 그런데 약간 이닝 소화력은 조금 좋은 편이고, 특히 또 홈 경기가 좀 좋아요. 원정 경기는 조금 엉망인데 비해서 조금 홈에서만큼은 또 나름의 또 0점을 잡고 또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.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또 키움이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7연패를 달리고 있어요. 그죠? 7연패를 달리다 보니까 키움 사이드의 또 접근 포인트는 조금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또 많이 계실 겁니다. 그런 애들이 좀 있긴 한데, 아르지는 홈에서 7경기 동안 2.25의 방울로 상당히 또 홈 경기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, 직전 또 삼성 원정 갔었죠. 6위는 또 이제 4피안타 1실점 원정에서도 상당히 또 호투를 펼쳤습니다. 그 부분은 조금 긍정적이다. 반면 또 양현종이 문제예요. 자, 양현종은 또 이제 홈에서 잘해줘요. 홈에서 또 LG전에 또 5이닝 동안 뭐 2실점의 승리를 거두고 최근에 또 분위기를 잘 만들어갔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, 지금 이제 13경기를 치렀어요. 13경기를 치렀는데 10경기가 홈 경기였습니다. 10경기 홈 경기 동안 나름의 또 분위기를 또 잘 만들어갖고 4승 2패로 조금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는데요. 원정 경기는 3경기만 뛰었어. 3경기만 뛰었는데 그 3경기가 3전 전패입니다. 3전 전패 6.75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일단 양현종의 원정은 올 시즌 전패였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.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이 경기는 또 안우진, 물론 또 키움이 7연패이긴 하지만은 안우진의 손을 조금 들어주시는 게 맞다. 이걸 좀 보여줍니다. 여기 충분히 또 키움 역배 가능성 조금 열어놓으시더라도
역시 또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걸 좀 보고 있고요. 7.5 기준점에서는 언어바가 좀 고민이에요. 언어바가 실제 또 키움이 7.5 받았을 때 최근에 또 오바를 못 만들었던 경기도 상당히 또 있었고 또 약간 두 팀 선발들의 카드도 한 번은 또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. 그러다 보니 언어바는 손이 가지 않는다. 언어바는 패스하시고 키움 역배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는 게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양현종 오실 원정 3던전 뱀니다. 아시겠죠? 그 부분을 조금 주목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키움 사이드의 또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.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요렇게 이제 약간 국내하고 일본 야구까지 조금 풀어드렸고요. 자, 이제 또 중국과 튀르키예 경기부터 이제 배구 경기 조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남자부 2주차죠. 남자부 2주차가 조금 진행이 된 내용인데요. 자, 일단 중국과 튀르키예는 이제 폴란드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. 자, 중국은 이제 또 1주차 때 1승 3패를 기록을 했고요. 튀르키예는 또 2승 2패로 일단 이탈리아, 미국한테 패배를 당했지만은 또 프랑스와 또 캐나다를 잡아냈습니다.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 개인적으로 약간 강호들과의 매치였기 때문에 튀르키예 또 2승 2패는 그렇게 또 나쁘게 평가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.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. 반면 또 이제 중국과의 매치에서는 무엇보다 최근에 또 2연승을 달리고 있고 상대전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, 무엇보다 이제 또 이 튀르키예의 높이를 또 중국이 또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약간 중국도 나름의 또 높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라구부지가 또 2m 11이야. 그럴 정도로 바이람도 그렇고 상당히 또 높이에서 중국을 찍어 누른다.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. 직전 이제 또 캐나다에서도 일단 캐나다 상대로 또 블로킹을 압도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중국 대비해서 일단 튀르키예 높이는 절대 또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다.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이제 또 튀르키예는 약간 조금 직전 캐나다전이 조금 이제 범실로 조금 무너지긴 했죠. 그렇다는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중국 상대로는 충분히 또 가능성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튀르키예 성배다 조금 납득이 된다.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182.5 기준점이라면은 일단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래도 조금 오버도 좀 좋아 보이긴 해요. 일단 이제 또 중국도 마냥 그렇게 무너질 팀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튀르키예도 약간 범실이 조금 문제거든.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아마 한 세트 정도는 또 이제 중국도 가져갈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.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182.5 기준점이라면은 오버사이드로 조금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튀르키예 사이드로도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불가리아와 이탈리아의 맞대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탈리아는 또 1주차 3승 1패였죠. 일단 또 미국전도 일단 풀세트 승리, 이렇게 조금 접전 운영 이런 걸 조금 보여줬던 부분이 좀 있고 조금 재밌게 또 경기를 조금 치렀다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일단 이탈리아는 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. 그죠? 상대 또 이제 배구에서만큼은 일단 좋은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슬로베니아가 이제 중립구장에서 또 펼쳐지는 경기입니다. 일단 프랑스 상대로 약간 패배가 좀 아쉽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이탈리아도 지금 현재 1주차 때 빠져있었던 주전 멤버들의 또 합류가 조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. 일단 라비아가 또 이제 또 복귀를 합니다. 라비아 복귀를 한다면은 충분히 또 공격진에서 지금 현재 보톨로나 마티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상당히 또 고른 루트에서 득점들을 조금 만들 수 있다는 강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이제 배구에 관해서는 또 축구는 요즘 좀 미진하지만은 배구만큼은 정말 또 일단 또 압도적이죠. 압도적인 내용들을 조금 띄고 있다는 점인데 불가리아는 니콜로프 원맨팀입니다. 니콜로프 원맨팀으로 공격 의존도가 지나치게 그쪽으로 좀 쏠려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면은 이탈리아는 이제 또 공격 루트가 상당히 또 다양해요.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했을 때 전혀 맞대결의 게임이 안 됐다.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의 맞대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탈리아가 불가리아전에 7연승이에요. 7연승을 달릴 정도로 상당히 또 압도적인 내용으로 일단 불가리아전을 또 격파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요건 조금 부정할 수 없는 이탈리아 사이드가 되겠다.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179.5 기준점은 조금 어느 반은 좀 고민이 되긴 해요. 어느 반은 살짝 조금 언더도 조금 보이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조금 반반 정도. 지금도 배당도 1.76 반반이다. 똑같이 조금 측정이 되는데 전 충분히 또 이탈리아 사이드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이제 또 최근에 또 이제 몽골 또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일단 이제 오늘 우리 또 목표는 올킬입니다. 올킬이고요. 오늘 약간 메인 라인업에 약간 무게감을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메인 라인업에 조금 무게감을 두시면서
물론 나머지 경기들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잘 또 풀어보신다면은 오늘도 일단 어제 못지않게 훨씬 더 좋은 적중이 조금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간 분석은 이렇게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제 계속 연승을 타야죠, 그죠? 일단 최근에 또 한풀락이 좀 있었지만은 그걸 또 이제 극복하는 마중물이 또 터져줬기 때문에 이제 또 연승 패턴이 쭉 이어질 것이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적중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. 간다!